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제시한 탄핵안 처리 일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비박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탄핵이 다가올수록 계파 간의 갈등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 소집을 했는데 반쪽 의총이 된 거죠? 네, 반쪽 의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인데 예. 참석자가 한 6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친박계 의원 대다수가 참석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원내 부대표들,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는 참석했으니까 한 예. 60여 명인데 결국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한 지붕을 이제 서로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예. 해석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박계가 일종의 옵사이드 전략을 편 거죠. 축구로 말하면 뒤로 빠져버리는 전략.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시기에 대한 일정 조절 권한을 모두 나에게 일임해달라 그랬는데 예. 같은 원내대표 경선 주자였던 그 나경원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여기서 의총에서 논의해서 그 결정을 따르라 해서 아마도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일임되는 것이 무효화되고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모두 다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자라고 해서 아마도 단일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당론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일정을 연기한다든가 하지 못하고 아마 야당이 원하는 대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새누리당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식으로 오늘 의총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하면 친박도 아닌 비박도 아닌 낀박으로 분류되지 네. 않습니까? 네. 오늘 얘기가 약간 낀박다운 얘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 이제 친박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박들은 이제 비박 중에 상당수 40명 가까이는 탄핵을 좀 찬성하려는 입장인데 중간에 나서 가지고 탄핵 일정을 늦추려고 하는 예. 탄핵 절차는 밟더라도 탄핵 일정을 늦추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런 점에서 낀박 입장인데 사실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일임해달라고 했을 때 박수 쳐달라고 그랬는데 박수 소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아마 친박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박수를 쳐줬으면 예. 조금 힘이 붙었을 텐데 예. 소위 말해서 친박의 그 업사이드 전략, 뒤로 빠져버리는 전략이 오히려 이정현 대표 홀로 외롭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기 보니까. 때문에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히려 좀 친박에 좀 유리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건데 예. 그 친박이 박수 치는 그런 걸 역할을 못한 거기 때문에 친박이 오늘 전략적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은 탄핵 반대, 비박은 탄핵 찬성하는데 중간에 있는 낀박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은 하는데 시기는 조금 미루자 이렇게 양측을 절충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선의로 해석하자면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좀 늦춰서 예. 여당도 질서 있게 좀 퇴각을 좀 준비하자. 만약에 이렇게 탄핵을 조기에 해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라면 야당 혼자 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여당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 귀국한 다음에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좀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좀 늦어지고 대선도 좀 늦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속내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예. 원내대표 오늘 의도는 뭐냐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하나는 말했지만 바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뒤에 최소한 워밍업 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불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현재 탄핵을 12월 초에 가결을 하게 되면 탄핵 헌법재판소가 그냥 결정이 빨리 날 경우에 대선이 3, 4월에 치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개헌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어느 정도 고리로 걸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들을 설득해가지고 예. 좀 탄핵에 이렇게 반대하는 흐름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고려도 있었던 걸로 네, 보입니다. 12월 2일이나 9일 그러니까 야권이 제시한 탄핵 시간표는 옳지 못하다.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서 파장이 커지니까 또 탄핵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2일이나 9일 날 탄핵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차기 대통령 선거가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정치적 후유는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탄핵 문제와 개헌 문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사실 12월 2일, 9일 탄핵이 이루어지면 개헌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개헌 작업 없이 완전히 12월 2일, 9일부터 대선 전국으로 돌입되는 겁니다. 개헌도 논의도 사실은 병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속내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대선이 너무 빨라지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명분은 탄핵이지만 실제 기실은 개헌을 위한 그 개헌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에 그 새누리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그 제3지대에서의 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헌을 매개로 한 새누리당 내에서의 국민의당과의 연정이라든가 개헌 세력들을 모으는 것이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예. 개헌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재 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조기 대선에 가장 유력해지는 것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지금 그 발언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탄핵을 조금 늦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박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반박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지금 시기에 있어서 조기 탄핵을 만약 우리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내일 광장에 나오는 국민들의 그 발 아래 우리 새누리당 깔려 죽을 겁니다. 야당이 발의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주도적으로 발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72시간 내에 표결해야죠. 이건 뭐 어떻게 뭐 늦추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늦추는 방법 없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돌아가는 게 그런 판세로 읽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뭐 예. 지금 비박계 저는 의원들의 이제 발언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뭐냐면 현재 국민들 중에 70~80%가 여론에 따르면 탄핵이나 하야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촛불 민주론에서 잦은 하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그 제도적으로 관철하시는 게 탄핵인데 그거를 늦추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시위대가 이제 광화문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집중 타겟이 되고 또 여야 전체를 상대로 심지어 국회 해산론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어차피 새누리당이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말한 대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새누리당 때문에 탄핵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올 거고,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나서 탄핵이 되지 않으면 예.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탄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탄핵 일정을 밟아주고 그 내에는 비박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으로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박으로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탄핵 절차 과정에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이나 9일 탄핵 처리하면 내년 3, 4월에 조기 대선 치러질 수 있다는 건데 일정이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빠르게 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냐 하면은 12월 2일이나 9일 날 하게 되면 현무제로 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원래 처리 기간이 63일이 걸렸어요. 예. 2달이 걸렸는데 원래는 6개월 이내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이번에는 더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에 그만두거든요. 임기가 차가지고. 그럼 그 전에 결정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월 하순에 결정이 되면 예. 2달 내에 선거를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3월이나 4월 초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한마디만 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정당성 논란 이게 이제 일어날 수는 있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보수 진영의 지금 신발끈을 제대로 맨 사람도 없는 데다가 야당에도 경선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면서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얘기를 해본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탄핵 공조 속에 지금 탄핵 잡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야당 사이에서도 그런 판국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 처리,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입니다. 내일 광장에 나오는 국민들의 그 발 아래 우리 새누리당 깔려 죽을 겁니다. 새누리당 석고대제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탄핵표를 구글하지 않겠습니다. 부역자 집당의 다음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는 그 새누리당 비박 의원 엄청나게 비난해버려요. 그러면 그 목표가 탄핵 안에 가결에 있는지 괜히 폼으로 제출해놓고 구결에 있는지 개헌도 하지 않겠다. 총리도 먼저 뽑지 마라. 여당 내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해봤고 이번엔 야당 사이의 불협화음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 속도는 내자고 해놓고 서로 다른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탄핵에 대한 주도권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 탄핵을 매개로 해서 사실상 새누리당을 이탈한 비박들과 국민의당의 연대가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비문 진영도 이탈해서 제3지대가 탄력을 받게 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추미애 대표가 제가 보면 견제구 형태로 김무성 부역자 얘기하는 것은 즉 이런 사람과 함께 국민의당이 연대할 것이냐에 대한 견제구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주도권 싸움보다는 지금 현재 내일 촛불 집회 국민의 민심 그리고 현재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4%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이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견제구와 잡음은 있겠지만 탄핵 추진이라고 하는 전체 야권 공조의 틀을 예. 흔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박계와 손을 잡는 문제를 두고 지금 신경전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정치 세력이나 개인은 어떤 조건이나 의도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헌법기관의 사명감으로 이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을 선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172석밖에 될 수 없는데 새누리당의 협력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습니다. 처칠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타결안, 가결에 있지 누가 그 가결안에 투표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제된 발언을 하자. 처칠 수상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기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참 그 비유를 잘해요 보면은. 예. 예, 그래서 그 전략에 좀 굉장히 밝고 어떻든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장차가 분명한데 예. 추미애 지금 저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박계 이거를 이제 부역자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역자 역할을 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악마와도 손잡아야 되는 정반대 예. 입장인데 이 차이는 왜 발생하고 있느냐?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제 개헌 문제에서 연대할 가능성들을 우리가 탈당한 이 여기서 탄핵에 찬성한 이 예. 비박계들이 국민의당이라든가 제3지된 사람들하고 개헌을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제3지대가 넓어지게 되면 예. 소위 말해서 친문 계열이 문재인이 아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연대한 거에서 포위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러한 거를 추미애 대표가 우려하기 때문에 계속 개헌 논의는 집어치워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가운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삼각관계 같기도 한데 비박 쪽으로 마음이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쪽과 경쟁에서는 그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판을 흔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내각제 개헌인데 개헌을 매개로 그 합의를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그림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김무성과 박지원이 감독이 되고 예. 안철수와 반기문을 주연 배우로 세워서 예. 하면 외연도 넓어지고 흥행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연 배우는 결국 한 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반기문과 안철수가 대권을 가지고 경선을 할 것인지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 단일화에 대한 문제가 나서고 또 하나는 개헌에 대해서 김무성과 박지원 같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그 권력 지분을 위해서 개헌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만 예. 대통령을 하고 싶은 반기문과 안철수는 과연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예. 이쪽 집안도 속사정이 요거는 복잡하긴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예. 보완을 하면은 지금 내각제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내각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아까 말했지만 대권에 나서지 않은 킹메이커인 박지원, 김무성 씨는 뒤에서 소위 말해서 스텝 역할을 하고 예. 무대 위에 이제 반기문과 안철수를 올려서 분권을 시키고 예. 거기에 이제 손학규라든가 김종인이라든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짝 해서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손사래를 치는데 이게 현실화될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탄핵 시계가 빨라지면서 12년 전 그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참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의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네, 12년 전 그날, 그러니까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예.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정치는 생물인지 예. 권력은 무상한 건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 이후로 받은 게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그리고 경제와 국정 파탄, 측근 비리라는 혐의로 그 탄핵의 이유 사유를 받았고 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여기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뇌물수수 문제가 혐의가 추가될 예정인데 예. 여기서 가장 다른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론도 그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65%가 넘었는데 지금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높다는 것도 아주 다른 점이고 딱 하나 같은 거는 당시에도 여소야대였고 지금도 여소야대였는데 당시에는 추미애 민주당이 한나라당 편을 들면서 탄핵이 가결되었던 거고 지금은 예. 김무성 소위 말해서 비박계가 예. 탄핵에 찬성하는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만 갖고 예. 거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 탄핵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 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시의 화면이 저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 안에서도 상당히 좀 이 소란이 있었지만 네. 탄핵 가결되고 나서의 또 역풍도 상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당시 직원으로 있었는데 예. 저는 그때 출입 기자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 때. 근데
그때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12년 만에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이제 비슷하게 반복은 되는데 근데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당시는 이게 역풍이 세게 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역풍이 세게 불고 이제 총선에서 이제 소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여당이 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풍이 과연 그만큼 불까 그런 지금 현재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불지는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똑같이 전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참 이걸 보면서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거 보면서 저 정치는 장면 다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저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웃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정동영 당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의 예. 핵심 의원으로서 예. 굉장히 약간 막 통탄하는 모습이 박근혜 나오고 대통령 당시의 모습이 지금 조금 전에 보는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역전이 돼가지고 예. 당시 추미애 대표는 저 때는 탄핵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 예. 나오고 있네요. 나머지 예. 분들은 약간 웃는 모습이죠. 근데 예.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됐는데 예. 저거를 보면서 참 정치권에서는 이 기다림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다리면 또 상황이 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게 올바른 거는 기다릴 때 국민 편에 서서 묵묵하게 한 길을 가면 좋은 기회가 예. 온다. 저 당시에는 이제 야당으로서 겪은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요. 지금 네네. 이제 여당이 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저 당시를 떠올린다면 어떤 점을 좀 기억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교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예.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현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탄핵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 예. 배경에는 바로 그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 국정 운영을 한 배경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들이 예. 가장 큰 문제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탄핵 때 그때 이제 취재한 경우를 볼 때 굉장히 이제 와닿았던 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딱 되자마자 예. 63일 동안 그 말씀을 좋아하고 선거법 위반 논란은 발언도 됐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좋아했는데 예. 진짜 63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 그 딱 진짜 직무가 정지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지금도 박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뭐 인사권도 행사하고 여러 개 하는 것 같지만 탄핵을 결정되는 순간 예. 진짜 아무 일도 못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 보좌진도 보좌를 하면 그게 불법이 돼요. 예. 오히려 보좌진은 권한 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는데 당시 고건 총리가 당시 고난대 우스갯소리로 본인을 고난대행이라 그래요. 고난대행이라고 고난대행, 했는데 예. 제가 그때는 이제 거기 이제 고건 총리도 만나서 이제 취재하고 그랬었는데 청와대 보좌진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권을 행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일단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여론,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LCT 사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찌라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자,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부산 해운대 LCT 모래밭을 건축부지 용도 변경해준 주범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었다. 이영복이가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풀었다. 결과는 박근혜 의도대로 나올 것이다. 문재인을 살리겠다면 그럴 수도 없고 다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 부대가 작동을 한 것인지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옹호하는 어둠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찌라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명한 네.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뭐 적절 여부를 떠나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 느닷없는 LCT 사건이 나다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용으로 혹시 사정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LCT가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비박계의 김무성 전 대표의 정책 기반이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기반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런 사정 정국을 통해서 이
탄핵 정국 이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아무래도 예. 자라보고 놀란 것은 호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소위 말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문재인 보아야 전 대표 이거 LCT 처음 터졌을 때 연루됐다 이런 설이 도니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고요. 또 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찌라시까지 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뭔가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세운 것 같죠.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근거 없는 이런 찌라시 이 내용이 최근에 SNS가 이제 발달되던 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내용을 원래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예.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해명에 나서는 거는 이런 극약 처방을 해야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요즘에 이 탄핵 최순실 전국에서도 당 지지율은 오르는데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계속 20% 초반대에서 계속 정체돼 있어요. 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런 루머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부산의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친박뿐만 아니라 이번에 현기환 전 수석이 예.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박 친노 세력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월척급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 없는데 예. 이런 게 계속 확산이 근거 없는 게 확산이 되니까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워낙 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좀 민감하기도 하고 LCT 사건 하면은 여의도 정가에서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거의 10수년을 끌어온 사업이기 예.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정관계 그 인사들이 아주 많이 연루됐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사건의 속도는 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예. 자칫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게 직접적 타겟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 애초에 기획한 대로 의도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결과를 나오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일단 탄핵 국면에 대통령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예. LCT 문제, 주변부 문제에 집중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여론의 지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내일 뭐 주최 측은 200만까지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청와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의혹도 불거지고 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도 하나하나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어떤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관리가 좀 아니 그건 아니고 마음을 굳게 쓰면 예뻐져요.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니까. 저 당시에는 뭐 대학생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뭐 네. 얘기를 사심없이 한 내용인데 지금 워낙에 정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발언 하나하나도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때가 참 좋을 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의 과정 그리고 대선 초임 중간까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스캔들이 벌어지기 전까지 예. 대통령이 얼마나 권위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좋은 의미의 권위. 거기에서는 이렇게 좋은 점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이 예. 터져버리면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부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이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 불행한 상황을 맞는 거죠. 네. 일단 내일 촛불 집회 200만까지 주최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최저치 경신입니다. 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시민들은 죽을 사자 4%의 지지율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럼으로 인해서 절대 고정지층 자체도 그 대구 경북이라던가 고연령층 60대 이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걸로 봐서 예. 샤이 박근혜를 좋아하지만 박근혜를 표현하지 않는 게 그 실제 없는 것 같고 사실상은 탄핵을 원하고 퇴진을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샤이 탄핵, 샤이 퇴진에 대한 지지층은 그걸 지지하는 건 오히려 있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느껴질 예. 정도로 지금 현재 여론은 아주 악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4%나 5%나 뭐 이제 뭐 바닥을 치기 때문에 또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예. 그래서 한때 우스갯소리로 5%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냐 뭐 그랬었는데 그것도 예. 이제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샤이 박근혜도 별로 없는 거로 나타난 것이고요. 예. 지금 청와대 상황을 보면 특검 앞두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일단은 사표 반려해달라고 해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예. 김현웅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까요? 네, 일단은 최재경 수석은 원래부터 사회 표명한 게 대통령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가 항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따라서 도의적 책임을 물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는 거로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김현웅 법무장관은 자기 검찰 수사에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계속 이제 사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예. 어차피 탄핵이 만에 하나 의결될 경우는 대통령 권한이 지금과 정리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거치가 유보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모들 몇 사람이 거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세는 결정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도 그리고 검찰 조사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탄핵이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참모들 한두 사람의 거치 문제가 대통령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세 변화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 내일 촛불 집회가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규탄의 규모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2일이나 9일 날 국회로 탄핵 절차로 옮겨 붙을 것인가, 예.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의 운명을 가름짓는 그 가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내일은 5차 촛불 집회고요. 네. 그리고 나면 탄핵 시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2월 초로 지금 예정이 되어 네,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국면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촛불 집회가 내일 이제 어느 정도 모이느냐도 하나에 예. 그리고 또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까지 잘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12월 2일에 투표하느냐 탄핵 투표를 그다음 9일 하느냐인데 지금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늦추자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오늘 야당은 그럼 2일 날 하자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탄핵 외에도 특검 그다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는 계속 산 넘어 산 넘어야 될 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내일 당장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릴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일지, 그 이후에 또 여야의 탄핵 공조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